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서비스에 대해서 구축을 해볼 겁니다. 이 서비스는 컨트롤러와 연결이 되는 거고, 그 컨트롤러는 라우터와 연결이 되는 거고, 이 썬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엔드포인트를 정해서 우리가 통신하는 하나의 예제를 실행시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동작하게 될 쿼리문을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연동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동작하는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 브라우저로 들어온 사용자가 특정 동작을 하기 위해서 프론트에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했을 때 그 엔드포인트에 해당하는 요청을 서버 쪽에서 프론트가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 요청한 엔드포인트에 대한 값을 시작점이 app.js가 되는 겁니다. 이 app.js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라우터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라우터의 첫 번째 경로인 저희는 하우스라고 지정을 해놨습니다. 사용자가 하우스라고 하는 구간에서 라우터를 요청을 한 거고 그 라우터에 해당하는 부분에 루트 경로로 get을 요청을 한 겁니다. 이 get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조회할 때 사용이 되고요. 하우스의 목록이라든지 상세 정보를 가지고 올 때 읽기 하는 작업을 사용할 때 get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post, put, patch, delete 이 부분을 작성하면서 같이 알아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get이라는 걸로 엔드포인트의 루트 값으로 요청을 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부분으로 넘어가서 특정 컨트롤러의 함수 부분이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를 만든다고 했는데 하우스에서 우리가 컨트롤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이 컨트롤러의 역할은 HTTP의 요청을 라우터로부터 받았죠. 그 라우터로부터 받은 요청을 적절한 서비스에서 호출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을 반환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기에 앞서 실제 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즈니스 로직을 수행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작성한 부분 중에 핵심 기능을 작성을 한 부분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유추를 잠깐 해보십시오. 3초만 드리겠습니다. 1, 2, 3.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으셨다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설계된 부분이고 이 설계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거고 찾지 못하셨어도 이거를 실망하지 않으시고 넘어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배울 거기 때문에 실제 비즈니스 로직이 동작하는 부분은 이쪽이 될 거고요. 우리가 서비스로 넘기게 될 값은 여기 두 개. 우리가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값, 예를 들어서 REQ를 통해서 바디에 대한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 바디에 해당하는 값이 콘스트를 통해서 정의를 해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리터럴 방식으로 할 수 있죠. 자, 만약에 페이지에 대한 값과 리미트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왔고요. 페이지는 1이라고 되어 있고 리미트는 실제 해당하는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로 정의가 되어 있고 리밋은 10으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페이지에 10개만 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값이 없다면 해당하는 값이 여기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비스 쪽으로 보내야 된 값은 A와 B에 해당하는 값인 거고 A와 B가 서비스로 넘어가서 두 개에 해당하는 걸 더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다시 반환을 해주는 건 서비스의 역할일 겁니다. 자, 그럼 서비스에 대해서 바로 한번 작성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시 지워주도록 하고요. 그럼 서비스 넘어갈게요. 서비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작성해주고 하우스에 서비스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라고 해주고 여기 안쪽에서 익스포트 디폴트 서비스라고 해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래스이기 때문에 new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여기서 나중에는 비동기 통신을 할 거기 때문에 어싱크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서 get이라고 해주셔도 되고 일단은 get으로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get house라고 만들어 주고 이 부분에서 동작을 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리턴하는 부분이 여기서는 메시지 부분이 빠지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실제 함수의 형태로 던지게 되고요. 여기서 A와 B를 받아서 데이터로
우리가 던져서 반환해 주는 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get house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get house에 대한 부분을 작성을 해 주고 여기서는 house에 서비스에 해당하는 영역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A와 B를 이제 값으로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고 이 부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우스에 대한 부분도 임포트 해주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거고 우리가 하우스를 통해서 넘어온 값 예를 들어서 sum이라고 했을 때 이 sum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는 값을 데이터로 넘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작성은 되었고 여기서 잠깐 수정해야 될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낼 때는 리턴 값에 데이터로 담아서 보냈죠. 그럼 받을 때도 여기서 sum의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받아서 넘겨줄 수 있고요. 근데 sum에서 데이터를 받았는데 지금 비동기 통신으로 되어 있고 서비스까지 다시 넘어갔다가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 await이라고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동기 통신으로 async await을 맞춰서 이 부분이 동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데이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썬더의 클라이언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청을 바로 한번 해보면 에러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서버가 켜진 상태에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npm run dev를 통해서 서버를 켜주고요. 여기서 샌드를 눌러보면 정상적으로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숫자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샌드 눌러보면 70으로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B와 지금 연산을 하는데 굳이 서비스로 넘어가서 연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러로 넘겨서 다시 보내줘야 되냐?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서비스와 컨트롤러를 나누는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HTTP 통신 처리는 컨트롤러와 비즈니스 로직 서비스죠. 이를 분리하여서 코드의 재사용성, 그 다음에 테스트 용이성,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개념적으로 말은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쿼리가 작성이 될 겁니다. 근데 서비스 쿼리가 작성이 되는 게 뭐 10줄이 될 수도 있고요. 20줄이 될 수도 있고 100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 컨트롤러에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나의 코드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 이거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그 사람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번 더 과정이 겪게 되는 거고요. 근데 서비스와 컨트롤러로 나눠주게 되면은 컨트롤러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 서비스는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동작시키는 곳이라고 모두가 정의를 같이 해주면 그 부분에서만 수정이 일어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쿼리를 수정해야 한다. 비즈니스 로직에서 바뀌어야 될 필터링을 걸 때 특정 사용자 또는 특정 조건으로 우리가 필터링을 걸어야 되는 부분을 추가해야 한다 할 때는 서비스에서 수정을 쿼리 쪽에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청이 오는 거에 따라서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컨트롤러에서 특정 요청이 어떻게 서비스로 넘어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산시켜서 이걸 생각해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러와 서비스를 구분지어 놓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백엔드 관점에서 컨트롤러와 서비스를 나누고 또는 스프링 부트로 넘어갔을 때는 DAO, DTO 이 각각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불변하지 않는 것은 컨트롤러와 서비스, 특정 요청을 받는 곳, 요청을 받아서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곳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데이터베이스만 간단하게 설치를 해보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정을 한 걸 기반으로 다음 시간에는 쿼리문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웹페이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로 넘어왔고요. 브라우저에서 저는 마리아DB라고 검색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DB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고 여기서 다운로드를 누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서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버전을 선택할 건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지금 10.11.11 이렇게 해가지고 10.11.11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버전 윈도우 그다음에 여기서 64비트 MSI로 되어 있는 패키지를 다운로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운로드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있는 셋업 파일을 실행시켜 보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설치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넥스트를 눌러서 여기서 어그리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 건드리지 않고 넥스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패스워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패스워드 부분이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의 패스워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초 우리가 접속을 하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루트로 되는 거고요. 이 루트에 대한 비밀번호를 잘 저장을 해 주셔야 나중에 찾거나 또는 번거롭게 그거를 수정하지 않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로컬 환경에서만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누구관계 탈취를 하거나 그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 2, 3, 4로 저는 설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서 쭉 진행을 해주고 여기서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포트나 사이즈를 바꾸실 경우가 있다면 수정을 하는데 저는 수정하지 않고 넥스트로 진행해주고 쭉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저는 셋업에 지금 여기서 떴는데 실제 이 서비스 아이디가 같다라고 뜨는데 저는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다음 넥스트 누르면서 쭉 진행해 주시고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확인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로 넘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라고 입력을 해준 상태에서 저는 여기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줘서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JDBC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MySQL도 설치하시려면 설치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가 익스텐션이 설치가 되었다면 데이터베이스라고 여기에 화면에 뜰 겁니다. 혹시나 안 뜬다면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 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여러분들의 그 썬더 클라이언트가 두 개가 뜰 텐데 여기서 선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Create Connect이라고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거는 설정을 건드리지 않고요. 여기서 MariaDB라고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이라든지 패스워드만 저희는 제가 설정했던 그 값으로 1, 2, 3, 4로 설정하거나 또는 저는 5486으로 설정을 해둔 값으로 저는 세이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누르고 커넥으로 연결을 시켜보면 왼쪽에 이렇게 뜨는 게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유저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떴다면 오늘 강의는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까지 연결시키는 걸 확인해 봤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